확통, 9월 모의고사 확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3번부터 그냥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있으시죠? 네, 그냥 첫 문제부터 그냥 쭉 하는 거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2, 2, 3, 3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5팩을 2팩, 2팩으로 나눈다.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 되겠죠. 24번. 독립이라고 얘기해서 이게 독립 나와버리면 우리는 일단은 뭐부터 생각해 줘야 돼요? P, A 곱하기 P, B가 뭐와 같다? P, A 교집합 B와 같다라는 걸 일단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는 지금 뭐 구해달라고 했어? 합집합을 구해달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한번 해보면 PA도 좋고 PA 교집합 B도 좋으니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목적은 PB가 되겠다. 그럼 결국에는 요거하고 독립해서 추론할 수 있는 요식은 뭐를 구하기 위한 재료다? PB를 구하기 위한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돼요. 그럼 얘는 이거 너무 쉬워졌죠?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죠. PA 대신에 3분의 2 PB가 얼마다? 6분의 1이다라는 걸로 PB가 얼마다라는 거 2분의 1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걸로 3분의 2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이다라고 하면 답이 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넘어가도 되죠? 좋습니다. 잠시만요. 바보같이 써놨네요. 네, 요거 4분의 1이고요. 4분의 1입니다. sorry.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고 넘어가도 되죠? 넘어갑니다. 자, 25번 1부터 10일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수를 선택을 했어. 선택한 두 개의 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7 이상의 홀수일 확률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 1에서부터 10일까지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여기서 두 개를 선택을 할 거니까 중복돼서는 나올 수가 없겠지. 서로 다른 숫자가 이제 나올 건데 두 개의 수 중 적어도 하나가 7 이상의 홀수야. 그러니까 7 이상의 홀수는 뭐뭐뭐 있어? 7, 9, 11 이렇게 있어.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 하나만 1번 한 개만 7 이상의 홀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 7 이상 홀수가 아닌 거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얘도 7 이상의 홀수고 얘도 7 이상의 홀수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문제를 풀어버리시면 되겠죠. 자, 원래 적어도가 나오면 우리가 보통 6건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6건을 제가 이용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7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 하나, 홀수라고 하는 조건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엮여져서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 실수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조건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가 나왔을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건을 쓰게끔 하는 게 함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는 7 이상의 홀수가 요거 하나, 둘, 셋, 요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31. 그 얘는 지금 7, 9, 11 제외하고는 다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3개 빼주면 8개째 81.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7 이상이라고 얘기했으니까는 둘 다 7 이상의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때는 그냥 우리는 뭐로? 32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체는 11시 2다라는 걸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그냥 요거분에 요거 더하기 요거 해주시면 답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넘어갈게요. 자, 26번으로 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정규분포까지는 또 되게 잘 하시거든? 근데 표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어떤 그런 경향을 보이세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정규분포 n을 따르는, 요걸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하고
그리고 정기분포 n 요 녀석을 따르는 거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 거를 요거라고 한대. 그러니까 x 바라고 하는 녀석과 y 바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구분이 된 상태인데 우리는 얘를 n, m, 6 제곱에다가 n이 9다라고 하는 걸 그냥 우리끼리 약속하기로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n 바로 생각해가지고 m은 그대로고 요거 요대로 나눠주면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n의 6의 2의 제곱에 n이 4다인 건데 이건 합쳐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자? 6에다가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자라고 했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나서 얘하고 얘가 1이 되도록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생각 한번 해볼게. X바하고 Y바는 미지수가 달라. 지금 우리가 변수 자체가 다르단 말이야. 요거를 하나의 식에 넣어가지고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었던 거야? 표준어였던 거지. 그러니까 다 Z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니까 P의 Z는 12-m을 2로 나눈 녀석 얘하고 P의 Z는 8에서 6 뺀 다음에 1로 나눈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얘가 1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하나의 변수 Z로 썼기 때문에 그래프도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이 Z의 특징은 평균이 뭐다?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얘는 지금 2잖아요. 그러니까 2보다 크다라고 하는 요 녀석. 2랑 더해가지고 1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다면 얘는 지금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 얘랑 동일한 2일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됐나요? 왜? 얘 지금 작고 크고 반대니까 이해됐죠? 다 합쳐서 1이어야 되니까 그러므로 m이 얼마? 8이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좋아요. 자, 넘어가 봅시다. 2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0부터 4까지 이산항률 변수가 이제 0부터 4까지 x가 갖게 된다라고 했고 px가 k인데 px가 k 플러스 2랑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뒤에 조건이 붙어있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랬었냐면 그냥 대입하기를 바랬었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지금 이산항률 변수니까 표 그려주시면 되겠죠? 네, 표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1이고 P다 라고 했을 때 자, 봐봐. 0 넣었을 때하고 4까지네요. 0 넣었을 때하고 2 넣었을 때하고 4 넣었을 때가 다 같다라고 했잖아. 얘를 미지수 A라고 할게. 1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가 또 같은 거라고 했잖아. 미지수 B라고 할게. 일단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3A 플러스 2B가 1이 된다라는 요 방정식 하나를 갖게 되는 거야. 맞아.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어떤 얘기인 거야? 확률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A를 구하려고 하는 중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B를 구하면 A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얘 한번 볼게요. 요 녀석이 지금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위에다가 살포시 x제곱이라고 쓰세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제곱한 거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얘네들끼리 평균 내주세요. 그럼 된다니까 막 분산까지 가실 필요도 없고 그냥 x의 제곱을 그냥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 주면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0 곱하기 a는 0이고 1 곱하기 b 4 곱하기 a 9 곱하기 b 16 곱하기 a 얘가 얼마다? 6분의 35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됐나요? 좋아요. 자, 얘는 결국 10b 플러스 20a가 6분의 35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 뭐 그렇게 뭐 어렵지 않으시죠? 좋아요. 어차피 A 구할 거니까 여기다 5 곱해가지고 여기다 넣어볼게요. 5 곱하면 10B 플러스 15A가
5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얘에서 얘 빼주시면 5a가 6분의 30이니까 6분의 5구나. a는 6분의 1이구나. 뭐 b도 안 구해도 됐네요. 그냥 a는 6분의 1이다. 답은 6분의 1.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27번까지는 진짜 생각했던 것처럼 엄청 간단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네요. 자,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 좋아요. 자, 9월달 모의고사의 어떤 의도나 9월달 모의고사의 어떤 의의에 대해서는 뭐 굳이 뭐 파악하지 않기로 했었어요,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얘는 그냥 지나가는 모의고사들 중에서 하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조금 쉬운 모의고사를 풀었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작년 모의고사랑 6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1, 수2에서는 제가 할 말이 조금 있었는데, 확률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계속 똑같았다. 그리고 이제 28번, 30번을 여러분들이 풀면서 느끼셨겠지만, 얘네들은 다 역시나 네, 계속 지금 2년 동안 쌓아져 내려왔었던 노가다 형식이었다라는 거 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28번이 확통에선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고요. 그래서 얘는 노가다로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게. 1, 2, 3, 4, 1, 2, 3, 4를 이렇게 놓고 나서 함수를 우리가 택하게끔 만들 건데, 근데 이제 F4가 짝수일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것만 보면 안 돼. 요 앞에 뭐 있어? 때라는 말 있지? 얘는 지금 F가 조건을 만족시킬 때 얘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전체인 거야. 그리고 이 중에서 F4가 짝수인 거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녀석인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얘부터 우리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주인공은 누가 되겠어? 당연히 4가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조금 지루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얘는 완전히 노가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부터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 조건부터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가 B의 약수이면 FA는 FB의 약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잘 봐요. 4가 예를 들어 1을 선택했다고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이때는 2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1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2가 4의 약수인 거 맞아요? 그럼 2가 선택할 녀석은 4가 선택할 녀석의 약수여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2가 선택할 녀석은 4가 선택한 1이라고 하는 녀석의 약수밖에 선택을 못 하는데 1의 약수는 1밖에 없잖아요. 자기 자신밖에. 그러니까 2는 무조건 뭐로 간다? 1로 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을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 4의 약수이기도 하고 2의 약수이기도 한 1은 역시나 1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래버리면 이 3이라고 하는 애만 하나 남죠. 이 녀석은요. 1을 선택하든 2를 선택하든 3을 선택하든 4를 선택하든 상관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3은 2나 4와 약수 관계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2, 4는 무시하고 가도 되고요. 3이 만약에 4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1은 4의 약수죠. 1이 이미 1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약수를 선택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을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야? 만약에 요 1이 다른 거를 선택을 했을 때에는 또는 3이 다른 걸 선택했을 때에도 요 1이 약수가 되는 거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건데 얘는 지금 이미 4, 2, 1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1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뭐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3이 1 선택했을 때 3이랑 약수 관계가 있는 건 1이죠? 3이 1을 선택했어. 그럼 1이 1을 선택했어. 그럼 1은 1의 약수인 거 맞죠? 오케이. 3이 2를 선택했어. 1이 1을 선택했어. 그러면 1은 2의 약수인 거 맞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1이 어차피 1로 갔으니까 얘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면 얘는 3이 선택할 수 있는 1, 2, 3, 4 네 가지가 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주인공 누구라고 했어요? 4라고 했어요. 4가 1을 선택했을 때 네 가지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조금 설계도가 좀 짜지셨을 텐데 얘는 지금 4가 1 선택할 때, 2 선택할 때, 3, 4 선택할 때를 나눠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가지의 상황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얘는 지금 1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난 것 뿐이야.
자, 한번 가보자, 또. 얘가 이제 1로 간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4가 2를 선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어이구, 괜찮아요? 왜? 자, 4가 2를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이거에서 또 나눠져. 2라고 하는 애가 2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2라는 애가 1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여기까지 됐나? 좋아요. 이때는 요 1이라고 하는 애는 뭘 선택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1은 2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싹 다 2로 모일 수 있죠? 맞아요? 아니에요? 자, 이때 n은 3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1도 2를 선택해버렸죠? 이때 만약 3이 만약 1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1이 선택하는 2는 3이 선택한 1의 약수가 아니죠? 이해돼야 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1, 2, 4를 이렇게 2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3은 절대로 어디로 못 간다? 1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얘는 3은 그럼 결국 어디랑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2나 4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유는 1이라고 하는 애가 간 요 2를 약수로 가질 수 있는 건 4하고 2밖에 없으니까. 맞나요? 이렇게 해서 얘는 두 가지입니다. 일일이 다 생각해야 되냐고요? 네, 일일이 다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또 한번 가봅시다. 자, 이번에 똑같이 4가 2로 갔다, 2가 2로 갔다. 아직 지금 4가 2로 가고 2가 2로 간 거가 안 끝난 거야. 1은 이제 2로 간 것까지 우리가 확인했죠. 이제 1이 1로 가는 경우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때는 4, 2, 1의 관계는 다 충족이 되네요. 그럼 3은 이때는 어떤 걸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1이 간 1을 약수로 가질 수 있겠네요. 이 네 가지네요. 자, 그럼 여기서 좀 분명해진 게 1의 값에 관해서 1의 값에 영향을 받아서 3의 개수가 결정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됐나요?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너무 조심하게 썼네요. 자, 이번에는 4가 2로 가고 2가 2로 가는 건 이제 끝났어. 2가 2로 갔을 때 1이 1로 가는 것까지 확인했으니까 이제 2가 1로 가고 1이 1로 가는 거 이렇게만 고려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역시나 이 3이라고 하는 건 1만 관련이 있는데 1이 1로 갔으니까 네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녀석의 조건은 F4가 1일 때 이 녀석의 조건은 F4가 2일 때였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끝난 겁니다. 이제 F4가 3일 때, F4가 4일 때 이것만 고려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건지 대충 느낌 오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X와 또 X 1, 2, 3, 4 1, 2, 3, 4 이번엔 4를 3으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에도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을 거예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이겠네요. 자, 이유는 자, 2라고 하는 애가 어디로 가는 거? 똑같이 3으로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맞나요? 이때 1 역시 3으로 가면 오케이인 겁니다. 여기가 됐나요? 그러면 역시나 이 3이라고 하는 애는 무조건 뭘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요? 3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가 확인이 되시죠? 여기가 되셨나요? 왜냐하면 1이 이미 3으로 갔기 때문에 이 3이라고 하는 애가 3이 선택한 녀석이 약수여야 되거든. 3의 약수가 되려면 3밖에 없어요. 여기. 무슨 얘기인지 됐나요? 만약에 1이 1을 선택했으면 3은 3도 선택할 수 있고 2도 선택할 수 있고 4도 선택할 수 있고 다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1이 지금 이미 3을 선택해 버렸기 때문에 3은 3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얘는 한 가지. 자, 이번에도 4가 3으로 갔어. 이때 아까 이제 2가 3으로 갔을 때 이제 1은 3 또는 1을 선택할 수 있어서 이번에 1로 갔다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 이때에는 요 3이라고 하는 애는 어차피 2, 4랑은 관련이 없다니까 1하고만 관련이 있는 거잖아. 1이 1을 선택한 바람에 3은 이제 자유로워졌지. 4개를 다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됐나요? 무슨 얘기하는 건지 이해되시죠? 자, 조건이 제일 중요한 거였어. A가 B의 약수면 FA도 FB의 약수이다. 선택한 놈도 종속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X가 X로 갈 때 자, 4가 3을 선택했어. 그때 2가 3을 선택하는 거 이제 끝났어. 2가 1을 선택했을 때 1도 1을 선택할 수 있을 거야. 당연히 2하고 1은 2, 4를 못하는 거 아시죠? 왜냐면 4가 3을 선택했기 때문에 1, 2는 선택권이 1, 3밖에 없어지게 됐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 이때에는 역시나 요 3이라고 하는 요 녀석도 4가지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1이 1을 선택했으니까. 됐나요? 네, 요렇게 하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뭐다? F4가 3일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망의 4가 4로 갈 때입니다. 4가 4로 갈 때. 오케이? 자, 봐봐. 2가 4로 갈 수 있어.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1은 4로 갈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아니요, 돼요. 모든 경우가 다 돼요. 왜냐하면 봐. 1이 4로 갔다고 생각 한번 해봐봐. 그럼 3도 그냥 어디로 가기로만 하면 되는 거야. 4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결국 4, 2, 1, 3 순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게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때에도 한 가지죠.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X가 X로 갈 때. 자, 이번에 4가 4로 갔어. 이때 2가 4로 갔어. 그때 1이 2로 갈 수는 있거든. 맞아요?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3이 될 수 있는 건 누구하고 누구야? 4하고 2일 겁니다. 왜? 1이 2로 갔으니까. 두 가지. 지금 설명을 하면서 제가 쓰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실질적으로 직접 이제 하나씩 하나씩 써보면 당연하구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에도 4가 4로 가고 2가 4로 가고 1이 1로 갈 수 있잖아요. 4의 약수는 4, 2, 1이니까. 요 경우에 당연히 3은 4가지 다 선택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좋아요. 자, 또 가봅시다. 1, 2, 3, 4 1, 2, 3, 4 자, 이때는 4가 4로 갈 때, 자, 2가 이제 4로 가는 건 이제 끝났어. 하나, 둘, 세 개로 끝났어. 그리고 2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 2로 가는 거. 그때 1이 2로 가는 거. 요거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지? 이때 3은 1을 따라가게 되는 거니까 4, 2, 2개. 칠판이 너무 좁아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어요. 얘가 지금 4가 4로 가, 2가 2로 가, 그리고 1이 1로 가. 이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이때는 3이 3가지지. 아, 4가지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됐나요?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1, 2, 3, 4, 1, 2, 3, 4. 자, 이제 2가 4로 가는 거, 2로 가는 것도 이제 다 커버가 됐단 말이야. 이제 어디로 가는 것만 남았어? 2가 1로 가는 거. 당연히 1은 1을 따라가야 될 거고, 이때 3은 4가지가 될 겁니다. 무슨 얘기 이해되셨나요? 결국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뭐다? F4가 4인 경우다. 이렇게 이제 4가지 경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뭔 거야? 내가 지금 여기다가 써놓은 요 녀석들이 뭔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녀석인 거야. 싹 더해볼까? 4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4, 14개. 하나 구니까는 23개, 24개, 26개, 30개, 그리고 40개. 이렇게 40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40개 중에.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 중 F4가 짝수인 확률을 구해달라고 얘기했으니까 F4 짝수인 건 뭐 2하고 4밖에 없잖아. 그러면 요거 하면 10개, 11개, 13개, 17개, 27개. 그래서 40분의 27이 답이 된다라는 걸로. 네, 이렇게 노가다를 하는 문제가 28번이었고 얘가 제일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떠셨어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기서는 이해를 하게 되는 부분은 없었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거든. 이 문제가 이 문제의 뜻을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에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 개념이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건 문제를 해석하는 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조건 해석이 됐으면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수학적으로 뭘 할 게 없었어요. 왜? 그냥 노가다였으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요거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했다.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부끄러워요. 해석. 조건 해석이 제일 중요한 거였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거 넘어가도 되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29번으로 한번 가보시면 자, 수직선의 원점에 점 A가 있는데 근데 얘가 나온 수가 4 이하면 A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5 이상이면 A를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자,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뭐 3이나 뭐 4 같은 게 나오면 오른쪽으로 하나. 오케이? 그리고 뭐 5나 6이나 이런 게 나오면 뭐 왼쪽으로 하나. 이렇게 이제 옮긴다는 얘기야. 원점이 이제 A가 있고. 근데 얘를 변태인가 봐요. 16,200번이나 했어요. 미친 사람인 것 같죠?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뭐 이유가 있었겠지. 근데 A의 위치가 5,700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주사위를 그러니까 냄새가 조금 나실까, 이거? 냄새가 조금 나실까? 우리가 최근에 하기도 했었던 거긴 한데, 냄새가 좀 나시나요, 이거?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콜라보레이션 문제잖아요, 지금. 이항분포에서 던진 횟수가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교육과정 내에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만 말씀드렸던 횟수도 기억하실 텐데요. 74번 이상이면 보통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 심지어 16,200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정규분포야. 이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요 확률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그럼 봐봐. 요 녀석은 어쨌든지 간에 B잖아요. 이항분포니까. 그래서 16,200번이라고 하는 횟수만큼 던진 거야.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점의 위치가 5,700 이하일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잘 봐봐. 요 B라고 하는 걸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누가 목적인지가 몰라. 오른쪽으로 가는 애도 있고 왼쪽으로 가는 애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니네가 오른쪽으로 가는 녀석을 이항분포로 우리가 나타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3분의 2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왼쪽으로 가는 녀석을 포인트로 잡을 거라고 한다면 3분의 1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우린 여기서 조금만 계산을 조금 더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X번이 갔을 때 1만큼 플러스 1만큼 간다는 소리고. 그죠? 그리고 16,200만큼 갔을 거기에서 X만큼 간 걸 뺀 거. 그러니까는 5하고 6이 나오는 횟수만큼일 때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던 거죠. 확률은 지금 쓰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지금 뭐만 하고 있는 거야? 횟수와 위치에 대한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5,700보다 작거나 같다.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맞네요. 네, 좋아요. 자, 그러니까 얘의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얘는 결국 P에 얘하고 2x 플러스 마이너스 16,200 얘가 5,700이고요. 이렇게 더해 주시게 되면 더하면 얼마니? 21900인가요? 그죠? 21900을 2로 나누면 얘는 px가 뭐보다 10950이라고 하는 녀석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맞죠? 나누기를 못하겠어요? 뭐야 갑자기? 나누기를 못했어. 맞아? 2 곱하면 얘 나와요? 좋아요. 자,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식을 이렇게 짰다라는 얘기는 주인공을 누구로 봤다는 소리야? 3분의 2가 나오는 요 녀석. 플러스 1만큼 가는 녀석으로 주인공을 봤다는 얘기야. 이 4 이하로 나오는 애를 주인공으로 봤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써놨던 요식을 그대로 써도 상관이 없겠네요. 맞나요? 요 녀석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16,200 곱하기 3분의 2겠죠? 얘는 이렇게 나눠주면 5에 4에 00 곱하기 2네요. 그러면 1800인가요? 오케이. 1800, m이 1800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또 표준 편차를 우리가 구하셔야 되니까 요거를 또 어떻게 해요? MPQ 여기다가 3분의 1을 한 번 더 나누게 되면 이렇게 나눠지니까 1에다가 800 되고 곱해주면 네, 시그마 제곱은 3600이 된다라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녀석을 우리는 뭐로 볼 수 있다? n의 1800, 60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요 녀석을 뭐로 바꿔줘야 돼요? Z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이때는 1950에서 1800을 빼주신 걸 60으로 나눠버리시면 된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니까 얘는 결국 여기서 요거 빼면 150, 60분의 150이거든요. 60분의 150, 6분의 15 하면은 2분의 3, 1.5네요.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PZ가 1.5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구하는 거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 더해주시면 돼요? 0.5 더해주시면 되니까 얘는 0.933이 된다라는 얘기겠네요. 응? 오늘 왜 이렇게 자꾸 틀렸어? 네, 3으로 나누면 2.5죠. 바보네요. 네, 2.5니까, 네, 이렇게, 요 녀석에다가 플러스 0.5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정신을 딴 데로 놓고 있나?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0.994가 되고, 그래서 얘에다가 1000을 곱해주시면 994가 이 문제의 답이었다라는 얘기죠. 네, 이거 지금, 요 녀석은 요 그래프 꼴이죠.
여기 0이고 여기가 2.5고 이거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준 거는 0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준 거죠. 여기다 작은 거는 0.5를 더해 주셔야 되죠. 네, 좋아요. 자, 되셨죠? 네, 29번은 네, 요렇게 이제 해결을 하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를 섞어서 나오는 문제가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게 메인 테마로 나오는 것보단 중간에 계산하는 어떤 그런 뭐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 29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메인 문제였고 횟수 같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흰 공 4개와 검은 공 4개를 3명의 학생 A, B, C한테 요 규칙에 따라서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골라달라고 했고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얘기를 한 걸 보니까 개수가 중요한 거고 못 받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얘는 지금 무슨 문제 일단 베이스가 중복 조합인 문제일 것이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자, 그 상태에서 A가 받는 공의 개수는 0 이상 2 이하라고 했고요. B가 받는 공의 개수는 2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이 지금 8개야. 공이 8개인데 B가 받는 공의 개수가 2 이상이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우리는 그냥 차라리 B가 안 받거나 1개 받는 걸 빼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드시죠?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생각 한번 해보자. A라고 하는 애가 있어. B라고 하는 애가 있어. C라고 하는 애가 있어. 근데 얘가 검은 공을 하나를, 얘가 아예 안 받았어. 0 이상 2 이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아예 안 받았어. 0개야. 오케이? 그때 B도 0개, 요거부터 할게. 0개일 때 BC가 받을 수 있는 공의 개수는 몇 가지예요? 네? 네. A가 받는 공의 개수가 0개야. 그래, 흰 공 4개, 검은 공 4개를 얘네 둘한테 나눠주고 싶어. 그러면 총 개수가 몇 개예요? EH4예요? 4H예요? 당연히 EH4죠. B 플러스 C가 흰 공 4개 또는 B 플러스 C가 검은 공 4개. 이거 두 개는 나눠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얘기했잖아. 같은 공, 색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고. 근데 얘는 지금 흰 공, 검은 공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흰 공 따로, 검은 공 따로를 생각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할 때 전체를 구할 때에는 B 플러스 C가 흰 공 4개 또는 B 플러스 C가 검은 공 4개인 거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EH4 더하기 곱하기지. EH4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때 B가 아예 0개고 얘가 몰빵으로 8개를 다 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맞아요? 그리고 B가 흰 공이야. 흰 거 1개야. 그리고 C가 7개를 다 받거나 B가 검은 공 1개야. 그리고 C가 7개, 나머지 7개를 다 받거나 요 경우는 우리가 전체에서 빼줘야지만 B에 받는 공의 개수가 2 이상이다라는 걸 만족시킬 거야. 이건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세 가지죠. 빼기 3만 해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좋아요. 자, 이게 지금 내가 뭐 한 거예요? A가 0개 받을 때의 상황이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 그럼 이제 A가 1개 받을 때도 생각 한번 해보자고. 그때 애도 똑같이 B, C 더한 게 A가 검은 공을 하나를 받았냐, 흰 공을 하나를 받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얘는 흰 공 1개일 때부터 생각 한번 해보자고. 흰 공 1개일 때는 얘는 흰 공 3개, B 플러스 C가 검은 공 4개를 가져야 될 거고, 이때는 EH3,
EH4다라는 걸로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이때 또 이제 똑같은 거야. B가 안 갖고 C가 남은 7개를 다 갖던지, B가 흰 거 1개 갖고 얘가 6개를 다 갖던지, 검은 거 1개 갖고 6개를 다 갖던지. 그러니까 안 되는, 이제 저기서 제외해야 되는 건 3개가 계속 나온다는 거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여기서 뭘 빼주시면 돼요? 빼기 3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좋아. 요것만 있는 건 아니지. 그러면 얘가 흰 공이 1개일 때도 검은 공이 1개일 때도 얘랑 똑같은 EH3 곱하기 EH4 빼기 3이라고 하는 요식을 그대로 가져가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이 두 가지가 뭔 거예요? A가 공 하나를 가졌을 때입니다. 이해되셨죠? 어려운 개념이 전혀 없어요. 복잡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2개를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자고. 2개는 흰 거 2개 생각 한번 해보면 똑같아. 얘도 0개, 6개, 1개, 5개, 1개, 5개, 요 3가지를 무조건 빼줄 거 아니야. 흰 공 2개니까 얘는 EH2 곱하기 EH4 빼기 3이다라는 거가 좀 있을 거고, 그제? 이것뿐만 아니라 또 검은 공 2개를 뽑았을 때에도 얘랑 똑같은 상황인 EH2 곱하기 EH4 곱하기 EH2 빼기 3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인 거죠. 이 2개는 똑같은 경우겠지. 그제? 마지막으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라고 했을 때에는 이때도 똑같아. 0개, 6개, 1개, 5개, 1개, 5개는 똑같아. 3개 빼는 건 똑같고, 이때는 EH3 곱하기 EH3에서 빼기 3을 하는 것만 다르겠지. 됐어요? 네, 결국 요놈 더해주시면 답인 것 같아. 한번 나오는 점 확인 한번 해보자. EH4는 얼마예요? OC4니까 5. OC4니까 5. 25에서 3 빼면 22. 얘는 4C3, 4. 얘는 5. 20에서 3 빼니까 17개. 얘는 4 곱하기, 얘 똑같죠? 네, 17개. 그리고 얘도 넘어가고 빼주면 얼마예요? 3, 5, 15인가요? 12개. 그리고 얘도 12개. 얘는 EH3은 얼마야? 5, 4. 4, 4, 16에서 3개 빼니까 13개. 이렇게 해가지고 더해주면, 이렇게 하면은 29회. 이렇게 하면은 58회. 58에다가 요거 더하면 얼마니? 58에 60에 80에 93. 네, 답은 93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가 확동 30번이었는데 확실히 30번이 28, 29, 30 중에서 제일 쉽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 물론 29번이 무조건 쉬울 것이다라고 얘기는 못해요. 근데 최소한 28번보다 쉬운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는 들어있다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29가 됐든 30이 됐든 둘 중에 하나를 풀어보는데 확률적으로 29가 좀 더 쉬워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진짜 냅다, 그러니까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저도 계산실수가 나와요. 이런 문제를 풀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야? 개념보단 계산실수를 안 하게끔 이제 문제를 푼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네, 확률과 통계의 등급 컷이 굉장히 높았던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틀려봤자 하나 아니면 거의 다 맞았던 소리야. 그리고 어렵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